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반감기가 반감기 말 그대로 반감기 같이 엄청난 급등세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뭐 지리한 조정장세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저께 밤에 이제 잠 못 드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저께 저녁에 일찍 그냥 자버렸거든요. 그냥 별일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침에 혹시나 해서 이제 깨서 시세를 확인해 봤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내 뉴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관련해서 뭐 그런 거랑 해외에서도 이제 부동산 관련한 그런 뉴스, 외신 뉴스하고 국가 정책상이 어떤 맥락으로 전 세계 흐름이 이제 돌아가나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그게 사실은 암호화폐 장세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아마 그 안에서 힌트를 어느 정도는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메가 업로드라고 그래가지고 P2P 플랫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예전에 되게 오래전에 투자를 진행했었는데 되게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고, 그 수익금에서 되게 큰 돈을,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죠. 그러니까 되게 저가에 많은 양을 매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만 개를 가졌는지 뭐 몇만 개를 가졌는지 그건 몰라요. 하여튼 웨일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아실 거고, 팀닷컴이 그래서 인플루언서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질문을 해요. 15,130명이 이 투표에 이번에 참여를 했고, 비트코인이 1년 동안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자, 28% 되는 사람이 5,000달러 까지 갈 거다. 그리고 21%가 10,000달러. 그리고 28%, 저는 여기다 이제 투표를 했는데 28%가 25,000달러. 그리고 23%가 5만 달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게 28%죠. 5,000달러 아니면 25,000달러. 이 두 개 중에 하나다. 근데 저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쨌건 극과 극 시나리오인데, 내년 1월달까지 4,000달러까지 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있거든요. 지금 해외 차트이스 중에는. 근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급격하게 떨어진다고는 일단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향후 추세를 한번 보시면 되고, 일단 인간 지표들은 그렇게 나왔고, 자, 현실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8,600달러 이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데, 8,500달러 언저리까지 갔다가 8,600달러까지 갔다가 막 이러는데, 8,600달러를 제가 강력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매물대가 있죠.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그래서 8,600달러를 강력하게 지지하면 9,000 몇백, 9,100, 200달러까지 그냥 강력하게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 선에서 내려 꽂으면 다음 많은 그 매물대가 어디냐면 7,800달러예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선에 8,200달러에서 7,800달러를 매수 구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이것도 그냥 추가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폴 튜더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로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이분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매크로 투자 펀드 진행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크로 펀드라고 하면 뭐 암호자산 추종자다, 뭐 주식 투자자다, 뭐 원유만 전문적으로 투자한다, 이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다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다 연결고리 관계가 다 있잖아요, 체인으로. 그래서 원유부터 금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이 존슨이 예전서부터 이제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2017년도에는 1억 달러인가? 그 정도 이제 수익을 거뒀대요. 근데 이번에 또 들어와서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2% 정도를 비트코인을 구매했다.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12시간 지난 후에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죠. 예. 그래서 어쨌건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도 어쨌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매크로 투자자는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로 본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언급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존슨은 1970년대 중반에 버지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재무 경력, 거래, 면화 선물을 시작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였으며 주식시장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디플레이션이다라고 이제 지금 상황을 말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맞는 말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마 지금도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존슨이란 분도 현재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1976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금을 연상시킵니다. 존스는 그가 금에 펜 남아 말했다가 반등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2,400달러가 가능하고 6,700달러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1980년대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이죠. 금도 물론 투자를 해요. 비트코인보다 더 포트폴리오에서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 근데 중요한 건 시대의 흐름이 지금은 2000년에서 2100년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이잖아요. 1980년대는 금이었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유튜버 중에 되게 유명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전혀 크립토커런시 투자 안 했던 사람도 비트코인에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금 투자했던 사람이.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어쨌건 이런 매크로펀드 운영한 사람도 이쪽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분양권 투기 칼뺀 정부, 8월 비규제, 수도권 광역시도 전매 금지, 분양 뒤 6개월,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강화. 자, 여기 보시면은 8월부터라는 얘기가 있죠. 그러면 자금들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이때까지 주식시장이 어떻게 갈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전염병 사태가 그 결과론이 이 쿼터 들어서 마이너스 GDP다. 그리고 수출 수입이 감소했다는 게 만약 지표상 나온다면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 그리고 이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이 암호자산 시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론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 국한된 뉴스는 아니다. 제가 좀 이따 이제 미국 얘기도 다시 보여드릴 거거든요. 똑같아요. 국내 뉴스하고 똑같아. 신한은행 아파트 외 주택 전세자금 대출 중단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아파트만 제외됐냐? 자, 신한은행만 일단 실시한다. 그러면 국민은행도, 우리은행도, 농협도, 새마을금고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아마 시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는 지금 제외됐지만 일단 점진적으로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확대.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정주택 유형에 대한 전세 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전세 대출 중단 조치는 금융당국과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 급작스럽게 이뤄진 일이에요. 근데 쉬쉬하지만 많은 부동산 참여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금융권에서 자금줄을 주택시장에 조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알고 보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은행까지 비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중단에 나선다면 수요자들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찾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보증부 대출이라는 점에서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세입자에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은행 측의 정확한 대출 중단 배경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걸 모르고 있을까요? 부실 대출이 늘어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금융권에서는 BIS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문을 지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금리는 낮지만 대출문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시장에 풀릴 거다라고 누구나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국내 시장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보시면 아마 대충 흐름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출퇴근 지하철 버스 못 탄다. 자, 이 얘기를 보시고 어떤 느낌을 드시나요? 향후에 전염병 관련 명분으로 통제, 추적, 정당성 법안을 확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번에 이 전염병이 뭐 노인들한테 국한된 얘기다, 뭐 이런 게 사람들한테 이데올로기가 진짜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오면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그리고 법 카테고리에 어떤 법의 명분이 또 들어갈까요? 그걸 보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이제 통제되어 있는 사회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전 세계 이제 자본의 흐름이나 그런 거에 관해서 일단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애플의 이제 거대한 어떤 그 생산 기지가 지금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 개의 공장이 중국에서 인도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배척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냐?
단적으로 그냥 정치적 이유만으로. 근데 애플 같은 회사는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거를 이미 저는 미국이란 나라의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설비 투자비가 조금이라도 더 싸다면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2016년도, 2015년도 정도 되겠네요. 인도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인도에 좀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운전기사들 월급이 많이 주는 친구한테 22만원? 보통 일반적으로 18만원? 그리고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친구한테 17만 5천원? 그리고 일반적인 오피스들한테도 마찬가지로 많이 준다고 해도 25만원을 넘지 않는 어떤 그런 시세였어요. 그들의 봉급이. 근데 지금은 많이 올랐겠죠. 그때 비해서. 근데 옛날에 중국이 지금의 인도처럼 이렇게 지금 인도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발전하면 향후에 이제 중국같이 되지 않을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을 탈피해서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 산업, 4차 산업혁명 이쪽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느낌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추가적인 사항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자, 암호자산 거래소 중에 이릭스X라고 벡트와 맞먹을 정도의 어떤 그게 있는데, 플랫폼이 있는데, 이릭스X가 이더리움 현물에 관해서 선물을 런칭시켰다, 이 얘기가 나와요. 예전서부터 선물 시장을 도입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비트코인도 선물 시장이 있어. 거기다 옵션 시장도 있어. 자, 이더리움이 들어갔죠. 자,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비트코인, 그리고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XRP, 지캐시가 있어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코인들이 다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이 나올 거고, 그리고 향후에 ETF가 점진적으로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호자산 시장의 금융산업 편입화가 점진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참여자들 외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라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리플에 관해서 유튜버에서 떠드는 사람들, 차트 갖다 설명하는 사람들, 2017년에 몇백 원에서 갑자기 5,000원 정도까지 급작스럽게 상승했어.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사람은 그렇게 물론 되면 좋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사람은 누구야? 만약에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정부일까요? 아니면 그 야금야금 그냥 이 XRP를 투자했던 사람일까요? 정부 입장에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텍스를 끊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근데 제 말이 논리가 없나요? 텍스 체계가 있지도 않는 한도 내에서 급작스럽게 이게 급등할 거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금융시장 편입화가 점진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더리움까지 지금 진행됐죠? 그럼 다음에는 분명히 XRP가 선물 시장이 분명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2017년 같이 급등이 발생한다. 또 그러면 급등이 발생하면 급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 시장 참여자들 외의 사람들이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냥 제도권에 수용된 투자 시장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도박판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 근데 저는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얘기가 논리적으로 아마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급등하길 바라진 않아. 그냥 천천히 서서히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길 바래.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가격을 얘기하는 사람들 말이 맞을 수 있어. 그 가격이 올라가긴 해. 그러나 그렇게 급격하게는 올라가지 못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형성이 됐을 때 S&P 500 지수하고 너무나도 닮았었다. 자, 한 달 전엔 그랬었다. 그리고 아보카도 시세 추종과도 비슷했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식물을 기본으로 한 고기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비욘드 미트라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에. 그러니까 식물로 만든, 그러니까 가짜 고기 같은 거. 근데 이 공장 주식 가격하고 비트코인 가격하고 너무나도 닮았다. 지금 현재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비욘드 미트를 이 시세를 보셔가지고
암호화폐 장세랑 대입을 하는 사람들이 또 되게 많아요.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이걸 올려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기사에 나왔었어요. 예전에 CCN에. 그래서 이것도 그냥 추가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단타성 위주 아니면 오래전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시레이트가 비트코인 캐시나 SV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일단 반감기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 보셔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매수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나쁘지 않은 지금 지점이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윌리 우라는 사람이 되게 좋은 글을 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2100만 BTC의 고정 공급으로 인해 디플레이션 통화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건은 필연적으로 장기 가격 추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론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는 향후에 4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적을수록 채굴자가 채굴함으로 비트코인이 시장에 팔릴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 절반에 보인 바와 같이 비트코인 가격은 절반이 발생하기 직전과 직후에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말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나서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을 때 제가 이쯤에 샀었거든요. 이때가 5월, 4월, 3월, 2월달,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요쯤인가? 한 요쯤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반감기 전에 막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다가 이러고 나서 한번 떨구고, 반감기 지나고 나서 조금 오르나 싶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35%가 떨어졌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현금 비유 보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불안할 때는 가지고 계신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국내 주택시장만 은행들에서 이제 자금줄을 줄인다. 근데 해외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보세요. 은행들이 미국 주택시장에서 나사를 조이는 이유. 전염병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높이면서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판매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대출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낮은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인색해졌습니다.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은행은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이 모기지를 갚을 돈이 없어. 실업수당 청구자가 3,350만 명이에요. 미국에 지금. 그리고 중산층까지 지금 제가 보니까 배급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고 아침에 보니까 TV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까지 갔다는 거죠. 새로운 전염병으로 인해 수백만 달러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미국 은행들은 지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낮은 모기지 금리를 활용하려는 사람들 중 하나라면 실망할 준비를 하십시오. 전례 없는 실업급증으로 대출기관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차가워지는 대출시장. 자, 여기 나와 있는데 JP모건도 마찬가지, 웰스파고도 마찬가지, 이들이 예전에 이제 점수로 보시면 신용 점수가 580 정도만 되면 되게 헐값에 대출을 해줬었어요. 예전에 3.5%로. 근데 지금 어디까지 올려갔냐면 680%로 올려놨어요. 지금 보면 680점으로. 그러니까 100점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는 낮아도 대출을 우리가 줄이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부동산에 관해서 지금 줄여가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가. 전 세계 금융권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자, 그래서 보시면 대출 기준이 타이트해져서 주택 구매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국가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상황에서 6월달 중순이 넘어가기 전에 암호화폐 과세안이 전 세계 정부로 퍼진 다음에 그게 활로가 만약에 모색돼서 신규자도 만약에 이쪽 시장으로 서서히 열어주기 시작하고 부동산 시장을 만약에 잠궈 놓는다면 암호화폐 장세한테는
나쁘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좀 제가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 당분간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저는 장기로 올해 연말까지 그때 되게 유명한 어떤 트레이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3만 불까지 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올해 연말까지는 나쁘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좀 비리비리한 장세가 연출됐을 수 있으니까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셨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야금야금 매수하시는 어떤 그런 찬스로 잡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여러 가지 퍼즐을 각자가 이제 생각하시는 그림대로 맞춰보시고 결정이 내리셨을 때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의 개인의 의견이 많이 어필이 된 영상이기 때문에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